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역시나 여러분들 대응하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많이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안내해 드려 볼 텐데요. 11월 23일입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제가 여의도 전경련 타워에서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역시 금융의 메카인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처에 계시거나 수도권에 계신다면은 충분히 많이 오셔가지고요. 올해 하반기 대응보다는 역시 내년 대응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많이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체크 먼저 해볼 텐데요. 역시 지금 오늘은 크로컴과 크로홀딩스 그리고 세동, 루미마이크로 까지 4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세동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이렇게 이탈되면서 역시나 6%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상한가 들어왔다고 무턱대고 잡다간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 이상 올라오는 것은 역시나 20종목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대유라는 종목부터 해서 우정바이오까지 보여지는데 역시나 한류 AI 센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동전주들이 아직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치 인물주는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인물주는 조금 빠졌을 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책주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세원부터 해서 오가닉티, 코스메틱까지 보여지는데 한류 AI 센터가 역시나 아직까지 완전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시세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이죠. 충분히 빠졌다라거나 800원대, 600원대까지 밀린 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동전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자칫 잘못해서 접근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끗 차이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는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잡아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상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오늘 다시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밑으로 훅 빠지는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코오롱 생명과학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근에 사신 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좀 보시던 분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또는 코오롱을 투자하신 분들도, 또는 코오롱 티슈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서 겁먹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정말로 무서운 내용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떨어지게 된 내용은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혁신제약기업에 취소가 되면서 83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연구개발비가 회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용은 아니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좀 투자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지원금을 회수가 되면서 또 뱉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사태가 나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우리가 이제 안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2019년 11월에 나왔던 이 뉴스가요. 언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냐면요. 2019년 5월 30일에 인보사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도요. 5월 달에 정부를 상대로 지원금 82억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주가가 5월 달에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가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으로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거 한 방으로 떨어졌고 이미 이 내용은 써놨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뭐가 됐냐면은 결국 이제서야 그냥 밝혀진 게 된 거죠. 너 맞을 수도 있어 하다가 결국 맞았다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5월 달에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저는 이거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재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썼던 뉴스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유발시키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보게 되면은 뉴스가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소멸 전에 일부러 재탕을 써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결국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낮춰서 뭔가 사려고 하거나 뭔가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수능을 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수능을 치고 나면은 이번에 좀 잘 봤다 또는 평소보다는 조금 못 봤다 등등 이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봅시다. 평소에 시험을 치면 430점이 나오던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문제를 내가 다 해가고 가채점을 대충 해보니까 한 400점 언저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시험 못 봤어. 400점이 나오거나 조금 떨어질 것 같아. 390에서 한 400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하겠죠. 어이구야 430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왔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이 진짜로 발표가 되었는데 4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죠? 예상을 했던 대로 나왔을 뿐인 거잖아요.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안 좋게 나왔네. 자, 그러면 그 점수 발표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이제 인생 망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자, 그래 400점 나온 건 나온 거고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 빨리 알아보자. 라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냐면요. 뺏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냥 결정이 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왔을 뿐이지 그게 크게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정도도 아니고 금액도 시가총액이 몇 천억짜리 회사들에게 80억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금적으로 엄청나게 악재로서 여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나라고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보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안 좋은 내용들 그리고 보조금을 줬다는 것을 뺏어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당연한 분위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있는가? 사실 없죠.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결국 이제 인보사가 FDA에서 승인을 받나 안 받나의 문제가 남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인보사가 FDA에서 승인을 못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약에 그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을 받거나 안 좋은 내용까지 몰려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도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이라는 기업도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사보고서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뭔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티슈진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기에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뭔가 이거를 거래가 재개 가능하다던가 얼마 정도의 가치로 산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일단 한정으로 받아놓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폐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비적정이 떠서 코오롱 생명과학도 상폐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까지 우리 대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라면 이거는 경제 위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굴지의 대기업, 20대 대기업이 하나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연 이 대기업이 놔둘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티슈진 지분구조라든지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구조를 조금 개편하게 되면 티슈진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이 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티슈진 망가지고 생명과학 망가지고 코오롱까지 망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물론 위기긴 위기가 맞습니다만은
당장에 저런 뉴스 하나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고 팔아내야 되고 겁먹어야 되고 버티지 못할 정도여야 하나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보시면서 아직까지 반등의 여지는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FDA 승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상장 폐지가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분위기상으로 완전히 뭐 손 놓고 포기하고 물량을 여기서 다 뱉어내면서 위에 사셨던 분들도 손절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를 신규 매수로 들어갈 정도의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매수는 굳이 내가 사서 고생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 말고도 좋은 기업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해서 하셔가지고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편한 길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솔직히 말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저는 희망이 뭐 꺾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악재가 하나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탈출의 가능성은 아직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신규로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더라도 정말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소액 정도로만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과 티슈지는 사실 몇 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뭐 식약처와의 논란, 그리고 뭐 인보사,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계속 이렇게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그 악재의 폭이라던가 악재의 여파, 그 위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볼 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4만 원에서 5만 원 원저리까지의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탈출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손실을 크게 내지 마시고, 손실 나더라도 조금 줄여서 나오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학을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그 떨어지는 종목이 정말로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떨어질 만한 것이었나를 잘 판단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물량을 굳이 안 뺏겨도 되는 자리에서는 뺏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물량을 굳이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또 잘 팔아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 정신은 깨어 있도록 냉정함을 유지하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길잡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많이 힘든 시장,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종목 길잡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